학년 초 권한 관련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증서 관리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기관 인증서 또는 개인 인증서는 저장 위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C 드라이브에 GPKI 폴더, 네, 다음 폴더 안에 이제 인증서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클래스 1에는 기관 인증서가 4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 클래스 2에는 개인 인증서가 마찬가지로 4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장 경로가 틀리게 되면 인증서가 검색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서는 최초 발급 시 등록한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분실했을 경우는 재발급을, 본인 이외에 누군가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면 키갱신을 해주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당 업무는 업무 포털 화면에 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실시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상단 인증서 발급 관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업무의 절차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양식을 쓰시지 마시고 되도록 여기 홈페이지에서 필요하실 때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증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권한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 관리는 사용자 개인에게 업무 분장에 따른 나이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관리의 권한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메뉴에서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 메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학년 초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는데 하나의 업무 권한, 즉 사용자 그룹을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등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을 선택해 주시고 조회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초담임 사용자 그룹을 여러 명에게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 할 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용 서버라서 조금 특이한 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요. 부여하고자 하는 사용자 체크박스를 활성화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초담임 사용자 그룹 그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수정 또는 삭제도 가능하고요. 여기 사용자 목록에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용자 그룹명, 이 해당 사용자 그룹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사용자 그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에서 최하위 메뉴 단위를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적의 기본 시상 관리, 사진 일괄 입력, 이제 이런 최하위 메뉴 단위를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를 잠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웹에서 보는 최하위 메뉴를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페이지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비슷한 그 종류끼리 서로 묶어 놓은 거를 단위 업무라고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단위 업무를 다시 또 비슷한 업무끼리 묶어 놓은 거를 이제 크게 사용자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초담임 사용자 그룹 같은 경우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단위 업무와 그 단위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 권한 부여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묶어 가지고 단위 업무끼리 또 묶어서 사용자 그룹으로 묶은 다음 이 사용자 그룹으로 지금 권한을 부여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그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그룹을 여러 사람에게 부여할 때 사용하는 메뉴고, 두 번째는 사용자 한 명에게 여러 가지 메뉴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에서 그 권한 부여하고자 하는 선생님을 조회한 다음에, 그럼 한 명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여러 가지 사용자 그룹을 부여할 수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이 그 업무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클릭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두 번째는 사람 한 명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여러 가지 사용자 그룹을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는 메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서 예,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조회가 되지 않는 거는 해당 선생님이 그 서브 시스 그 해당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 그룹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등록, 필요한 그 권한 같은 경우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과 같이 사용자 그룹으로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 한 가지 더 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그 권한 부여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한 부여는 그 사용자 그룹, 방금 말씀드린 메뉴 권한, 사용자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다음에 자료 권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두 개를 다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그 이제 권한 부여가 끝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실시한 두 가지 메뉴는 사용자 그룹 권한만 부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권한, 접근할 수 있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도 부여를 해야 하는데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업무는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그룹도 그룹 권한도 보통은 여기서 많이 그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탭에서는 사용자 그룹을 등록할 수 있고, 이 두 번째에는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과 좀 비슷한 메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자료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무 업무, 교무 학사초, 지금은 서브 시스템이 등록이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서브 시스템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사용자 그룹에서 교무 업무, 교무 학사초 이 권한을 부여를 하더라도 이 해당 선생님께서는 상단의 메뉴가 열리지 않아 그 자료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다섯 가지 사용자 그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에서 반드시 교무 업무, 교무 학사초의 서브 시스템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조회, 체크,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이 그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등록이 되지 않으면 그 사용자 그룹 이 권한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단 메뉴가 없거나 이래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업무를 하다가 상단에 메뉴가 없다 또는 이 메뉴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부여를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보통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공통관리, 교무 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네 가지 시스템은 각각의 하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서브 시스템이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서브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교무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서브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대부분의 그 권한 부여는 이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등록, 예를 들어서 교무 업무, 교무학사에서 필요한 권한, 예를 들어 팝스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을 하면은, 지금처럼 팝스 업무가 사용자 그룹이 제대로 권한 부여가 됐죠. 그 다음 바로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에서 교무 업무, 교무학사초, 예,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실수하거나 빼먹는 경우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권한 부여를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에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이나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 등록 같은 경우 그 메뉴 권한을 부여한 다음 따로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까지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여 가능과 사용 가능, 사용 여부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 부여 가능 같은 경우 체크박스를 활성화하면 이 초팝스 관리라는 사용자 그룹을 다른 사람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나이스 담당자, 그 기관 예, 저기 권한 부여자가 보통 부여 가능 탭을 체크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 가능은 말 그대로 업무 담당자가 해당 사용자 그룹을 이용해서 그 업무 처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용 여부는 거의 대부분 보통 체크가 되어 있고요. 휴직자와 같이 좀 일시적으로 권한 해제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그 부여 가능, 사용 가능이 가능합니다. 사용 여부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은 두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정리되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 가능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해당 사용자 그룹을 다시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요. 사용 가능은 말 그대로 해당 페이지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 여부는 휴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권한 해제 시 체크 해제하고 그 이외에는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령 전 업무 처리를 위해 임시로 나이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마지막에 있는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과 임시교원 권한 이양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내 강원도 내에서 관내 발령을 받았으나 아직 정식 인사이동이 있기 전이라 그 해당 선생님의 소속이 우리 학교가 아닐 경우 이제 이용하는 메뉴인데요. 우리 강원도 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식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이 사용자 가족이 버튼을 이용해서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 성함을 검색을 하셔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규 발령자가 있거나 또는 강원도 이외 타 시도에서 전입 오시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있는 임시교사 탭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함을 입력하시고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담임 편성이나 이런 간단한 업무는 가능한데 권한을 부여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추후에 그 인증서 발급이 끝나게 될 경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임시 교원 권한 이양을 통해 권한 이양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권한 이양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임시 사용자는 삭제가 되고 이양받은 사용자가 그 삭제된 임시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대신하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년 초에 그 결제 등을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한 기능이 있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년 초에 학교마다 그 결제 라인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그 대부분이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분도 가끔 있어서 끝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제 선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등록하는 방법은 상시남에 개인 결제선 등록 클릭해 주시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결제선 신규 등록을 눌러 주신 다음 결제선에다가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되도록 그 결제 라인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퇴, 관내 출장, EBPN 결제 라인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결제 라인을 그대로 밑으로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좀 그 교육용 서버라서 양식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교감 선생님까지만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교감 선생님을 클릭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결제선 저장을 해주시면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이후에는 뭐 근무 상황이나 기타 뭐 상신을 했을 경우에 결제선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퇴 관내 출장 이 결제선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 결제 라인이 입력이 된다라는 점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권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